자, 정신들 챙겨 보시고 자, 이제 오늘은 8페이지에서부터 우리가 정리를 또 살짝 걔는 다른 걸로 다가 우리 앞에서 여러분이 그래프 가지고 좀 문제 푸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면 그거에 비해서 요청은 좀 굉장히 좀 심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초 단원에서 목차 이름은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죠. 뭐 리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요 수렴하는 데 좀 있다. 이 발산한다라는 거는 어차피 가까워지는 값이 없고 계속 커지거나 또는 계속 작아지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값이 없어. 그래서 사실 관심이 없다. 자,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말하고 그 가까워지는 값을 갖다 우리가 함수값 수렴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함수값.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좀 철저하게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x가 a라는 녀석으로 가까이 갔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그래프상에서 x좌표가 a인 점에다가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쫙 긋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따라서 오는 점이 있을 거야, 그죠? 우극한. 이 그래프의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따라서 요점까지 경계에 있는 길을 따라서 그래프를 따라오는 거 좌극한. 그들이 같을 때 이제 우리가 수렴한다. 자, 이번에는 오늘 강좌는 이제 수식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패턴을 지금 공부가 될 텐데요. 일단 여기에서 한 가지 먼저 정리하고 좀 갈게요. 자, 이 단원 안에서는 이 극한이 가지고 있는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얘가 있습니다. 극한의 성질. 이건 뭐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큰 쪽 작은 쪽으로 갈 때 fx라고 하는 애가 수렴하는 거야. 적당히 알파라고 쓰고요. 자, 리미트 x가 똑같이 a에서 큰 쪽이나 작은 쪽으로 갈 때 gx라는 애도 베타로 수렴할 때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우리가 뭔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수렴하지 않을 때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fx가 알파로 gx가 베타로 수렴할 때는 1번 리미트 x를 a로 여전히 보내는 상황에서 fx와 gx를 더하기 하거나 곱하기 했을 때 극한값은 그냥 리미트를 각각 분배해주는 형태에서 알파와 베타를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게 극한의 첫 번째 성질이다. 자, 두 번째는 요 안에 fx하고 이제 gx가 곱하기 된다 하더라도 알파와 베타를 곱으로써 우리가 그 극한값을 찾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성질이고, 세 번째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gx로 fx를 나눠줬을 때 그러면 얘도 베타분의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할 텐데 이때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을까? 그렇죠. 항상 분모 자리는 0이 못 오는 거야. 만약에 분모에 0이 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을 쓸 때는 특히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조건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가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얘는 기본적으로 수렴할 때만 쓰는 거다. 수렴하지 않으면요? 고민하지 마. 알겠지? 이제 그거는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인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개념 익히 문제가 출발이 되는데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문적인 문제 선생님이 한두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볼까요? 자, 만약에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큰 쪽이나 작은 쪽으로 갈 때 fx가 2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똑같이 1로 움직일 때 만약에 gx라는 애가 3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출제자가 리미트 x가 1로 움직일 때 뭐 2배의 fx 마이너스 gx라는 애의 극한값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 fx하고 gx가 수렴할 때에는 그냥 리미트를 어떻게 해주는 거하고 비슷하다? 분배해주는 거하고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추가적으로 이쪽에다 하나만 더 정리하면요. 리미트 이렇게 해서 똑같이 x가 a로 움직일 때 c 곱하기 fx라고 하는 모양이 있으면 수렴할 때는 저 c를 요 리미트 앞쪽으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 곱하기 한다는 얘기지 그냥.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 알파 이런 식으로도 일단 정리가 가능하다. 극한의 성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여기하고 여기에다 뭐만 넣으면 돼? 그냥 2하고 3을 넣으면 돼. 그럼 2는 4에서 3을 빼면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그냥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극한의 성질이 되겠다. 근데 이런 극한의 성질들은 언제 쓸 수 있다?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 조건이죠. 그러면 선생님 수렴하지 않으면요? 신경 쓰지 마. 그런 정리는 없어. 수렴할 때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 익힘 1번 문제는 지금 선생님 말한 거가 좀 변형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변형되느냐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좀 체크가 좀 잘 돼야 됩니다. 개념 01번인데 지금 fx라는 함수는 수렴의 안에 지금 x를 무한대로 보내면요 fx가 수렴의 안에 지금 수렴하지 않나 무한대로 지금 발산하는 개념인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는 개념. 수렴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거입니다. 지금 거기 개념 01번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또 무한대로 움직인다라는 요거는 보면 되고요. fx가 지금 이렇게 무한대로 막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뒤쪽에 한번 볼까요? 자, 동일하게 x가 움직임을 똑같이 가져가는데 바로 안에 fx에다가 3gx를 빼는 거야. 이렇게 3gx를 빼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어디로 수렴했느냐? 2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했다. 자, 이럴 때 마지막 질문은 리미트 똑같은 상황입니다. x가 무한대로 움직일 때 분수 표현이네요. 분수 표현입니다. 마이너스 3fx 마이너스 3fx 플러스 6gx 하고 그 다음 fx 플러스 여기가 이제 3gx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참고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함수의 극한이거든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은요 뭐 수렴이나 발산의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x가 어떤 a라는 실수 값으로 큰 쪽이나 또는 작은 쪽으로 가까이 움직인다. 원래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문제 속에서 우리 살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실수 값으로 가까워지지 않는 이런 극한도 나온다는 건데 참고로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앞에 선생님하고 배우는 수원책 있죠. 그 수원책의 끄트머리 쪽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번 같이 풀어보자. 아직 우리가 수원이 다 나간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잘 봐봐. 일단 요쪽에 있는 얘를 적당히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fx는 뭐 발산하고 있긴 하지만 hx는 지금 수렴하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극한의 성질은 둘 다 수렴할 때 쓰는 거잖아요. 수렴할 때 쓰는 건데 hx는 수렴하지만 fx는 지금 수렴하지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fx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좀 일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가느냐? 자, 주어진 식을 변형할 텐데 fx에 대한 정보는 있고 hx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gx에 대한 정보가 없죠 지금. 맞나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두 개의 식에다가 gx라고 하는 애를 좀 소거를 시켜주는 거다. 자, 어떻게 소거시켜주느냐?
fx에서 3gx를 빼면 hx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요 둘이 위치 바꾸면 fx에서 hx를 뺀 게 3gx가 된다.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어진 식의 분자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fx와 자, 요 3gx 자리에 3gx 자리에 얘를 쓰는 거야. 이렇게. sorry, hx. hx. 그 다음, 분모 쪽에도 마이너스 3fx는 놔두고 6gx라는 건 이거를 2배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2fx 마이너스 얼마? 2hx. 일단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애에 대한 정보로 먼저 변환을 시킨다. 그러면 분자 쪽에가 fx가 지금 2개가 되고 마이너스 hx라는 녀석이 남아있고 그 다음 분모 쪽은 요거가 정리되면 마이너스 fx가 나와 있는데 뒤에는 마이너스 2hx 뭐 이 정도로 일단 정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 지금 이 교육과정 이전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알고는 갈게요. 저 무한대로 간다라는 표현을 선생님 이렇게 좀 써볼게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하고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각각 이렇게 특히 분수 표현으로 나와 있다고 가정해보면 여러분의 감각을 한번 볼까요? 제가 혹시 수렴할 것 같니? 발산할 것 같니? 그부터 찍어봅시다. 찍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x를 점점 큰 수들을 계속적으로 넣으라는 거죠.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그럼 이 주어진 식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게 있는지 또는 없는지. 자, 얼마나 가까워질 것 같니? 2로 가까워집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2로 가까워지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원빈아,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지금요? 응. 잘 모르겠어. 겁나 많은가 봐. 한 100만 원 있다고 가정해봐. 됐지? 이상하니? 아, 그럴 수 있잖아. 됐어? 그 다음 자, 선생님이 얼마인지 물어봐야 돼. 네? 나 얼마인지 물어보라고. 얼마 있어? 요즘 겸손하게 좀 물어보여주시. 자, 선생님은 200만 원 정도 갖고 있다고 가정해봐. 됐어? 됐어? 근데 여기서 잘 들어. 원래 분수의 의미는 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언제 공부했냐면 고등수학 공부할 때 유리식 파트에서 공부했다는 거죠. 분수는 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비 몇 대 몇 하는. 그런데 만약에 원빈이는 100만 원쯤 가지고 있고 선생님은 200만 원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비를 물어본다고 가정해봐. 그럼 몇 대 몇이겠니? 1대 2. 그런데 따지고 보면 원빈이는 100만 원 뒤쪽에 몇천, 몇백, 몇십, 몇 억까지의 금액이 있는 건데 그거 잘라서 얘기 안 하잖아. 선생님도 200만 원 뒤쪽으로 있는 금액은 잘라서 얘기 안 하지. 의미가 그래도 서로 통한다는 뜻이야. 즉 내가 2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있으면 100원짜리 몇 개 흘렸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주워야 되니 내가? 심지어 내 허리를 굽혀서 내 이 소중한 허리를 굽혀서 내가 100원짜리 떨어진 동전을 주워야 될까? 내가 100만 원이 200만 원이 있는데 원빈아 네가 100만 원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10원짜리 하나가 떨어졌어. 근데 이 10원짜리가 굴러서 차도로 막 굴러가네? 그럼 네가 그거를 뚫고 10원짜리 주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그 있으나 마나 하잖아 사실. 그죠? 그 말은 지금 여기에서 x가 아주 큰 값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플러스 1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야? 버려도 된다는 거지.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x가 약분되는 컨셉이 좀 있죠? 그래서 어디로 수렴한다? 그러나 완벽하게 2는 아니겠지만 2에 가까워진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무한대로 가는 표현의 극한이야. 이건 여러분이 언제 배울 거냐? 수원의 끄트머리 쪽에서 이제 배울 거다.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 자, x가 무한대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hx는 어디로 수렴해 지금? 2로 수렴하지. 근데 그 둘에 비해서 요 둘에 비해서 fx가 지금 어디로 움직여 지금? 무한대로 아주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얘네들은 어때? 살짝 어떻게 해도 돼? 무시해도 되죠? 그러면 fx가 그냥 약분된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결국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극한의 개념에서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개념이 앞에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선생님이 좀 부연 설명을 했다. 자, 지금 요쪽에서부터 그래서 요거는 개념 익힘 1번 문제는 쭈쭈쭈 하면은 근데 내가 문제를 뭔가 잘못 푼 것 같아. 다시 한번 볼까? fx 플러스 3gx fx 3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fx 6gx 그럼 fx 내려왔고 얘 대신에 fx하고 마이너스 hx 쓰고 2배 하면 2배 해서 마이너스 쓰고 이 밑에 있는 거는 개념 익힘 1번에 내가 답을 잘못 봤군요. 그 마이너스 2라고 밑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자, 일단은 그 개념 익힘 문제도 개념 익힘 문제지만 지금 이쪽에 있는 요 극한의 성질 있죠? 자, 요거 메모 좀 하고 요 문제까지 풀어서 이렇게 같이 메모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합시다. 요 다음부터는 정말 좀 많이 부드러워져 문제가. 우리 경아 좀 더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요 강의 다시 보면서 복습 꼭꼭 하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원빈이 머리통이 제일 잘 보이는구만.
다 메모하셨습니까? 주말만 하는 거야? 자, 어느 정도 이제 메모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쪽부터 이제는 이제 완벽하게 좀 수식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개념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선생님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기 개념 익힌 문제 9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극한값을 구하래. 1번 리미트 이렇게 해서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의 극한값을 찾아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좀 앞에 거랑 좀 내용이 좀 완전 좀 달라지는 느낌인데, 마이너스 1로 보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컨셉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넣으면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죠. 그럼 0분의 0을 뭐라고 쓸까 우리가? 0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이거 x 플러스 1 분모에 놔두고요. 분자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3인 거 맞지? 자, 기본적인 분수의 성질이 뭐야?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크기가 변하지? 근데 봐봐.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아니지. 그 말은 x 플러스 1이 0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약분 가능하네? 0 아니니까? 그지? 그러면 요거만 남을 텐데, 그럼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결국 얘가 어디로 가겠니? 2로 수렴하겠죠. 그럼 x에다 마지막 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이런 컨셉이 되는 거야. 되실까요? 네. 많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죠? 자, 경아 혹시 질문?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도 이제 비슷한 성질인데요.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분모의가 x-1이고 분자가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얘도 우리가 x에다가 그냥 1을 넣어봐. 분모 분자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 물론 이제 연속의 함수겠지만. 자, 근데 분모 1 넣으면 0 되지요. 분자 1 넣어도 뭐가 나와? 그럼 0분의 0을 우리가 답으로 쓸 수 있다? 그렇지는 없다. 그런 수식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도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양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너네 유리화라는 말 들어봤지? 그거는 보통 어떤 컨셉이야?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고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분모 문제에 똑같은 걸 곱해서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전환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반대의 의미, 즉 분자의 유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 문제에 누굴 곱하느냐?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곱하는 거야.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 그렇게 해도 분수가 크기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는 요 x-1에다가 그대로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고, 자, 분자는 요거 하차공식을 쓰는 거야, 그죠? 앞에 건 제곱하면서 루트가 날아갈 거고 뒤에 거는 제곱되면서 4를 빼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하면서 4를 빼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x가 1로 가는 거지 x가 1은 아니죠. 그 말은 x 마이너스 1이 여전히 0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나눠줄 수 있네?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밖에 안 남으니까 거기다가 1을 넣어. 그럼 얘가 2가 되고 얘도 2도 되죠? 분자는 약분했으니까 1의 의미. 따라서 얘가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로 수렴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써주겠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문항들보다는 굉장히 좀 부드럽죠, 그죠? 내용도 그렇고. 사실 이런 식의 문항들이 이제 뒤쪽 부분 계속적으로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어차피 선생님이 이제 개념 익힌 문제 풀어준 거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이 또 강의 한번 보면서 개념 익힌 문제 안 풀리면 다시 일단 확인을 좀 하시고 아래에 있는 것도 이제 비스무리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말한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형태의 수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한대로 보내는 형태다. 자, 요것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개념팀 2번인데요.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 분의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인데요. 잠깐 한번 볼게요. 얘들아, x가 되게 커지지? 그지? 그러면 1하고 x제곱 중에서 우리가 이 1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좀 무시할 수 있다. 너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돼. 바닷가 가봤니, 바닷가? 바닷가 안 가봤어? 가봤다 진짜. 바닷가 갔어. 근데 바닷가에서 원빈이 네가 큰맘 먹고 숟가락으로 물을 한 숟갈 이렇게 딱 걷어서 버렸어, 다른 데다가. 그럼 이 바닷물이 줄어드니? 무슨 말이야? 어마무시하게 큰 값이란 말이지. 근데 요 정도는 사실은 무시해도 어때? 크게 영향 안 받는다는 거야. 자, 아까는 선생님이 이제 금액을, 돈을 얘기할 때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돈이 600억이 있어. 근데 아까와 같은 상황인 거죠. 10원짜리를 내가 동전을 흘렸네? 근데 10원짜리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 차도로 막 가는 거야. 너 굴러가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 10원을 줍기 위해서 그 차도로 뛰어들어야 돼, 내가? 200억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에서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요 1을. 됐어? 그럼 요 1도 무시되겠지. 근데 여기에는 x제곱과 x 기준으로 보더라도 x제곱이 x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마저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누구만 째려보는 거야? 최고차항 같은 애들만 분모 문제에 째려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잘 봐봐. x와 x제곱 둘을 비교했을 때 x가 1이면 얘가 1이죠. 차이가 0이야, 그지? x가 2면 얘가 얼마야? 4. 차이가 얼마야? 2. x가 3이면 x제곱이 얼마야? 9. 차이는 얼마야? 6.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니 선생님 1은 무시한다고 쳐도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왜 얘를 무시하나요? 다음과 같은 논리다. 뭐냐면 x가 이제 점점 커져서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도 덩달아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x와 x제곱의 차도 어디로 가겠니? 차도 무한대로 가는 거야.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x제곱을 기준으로 봤을 때 x가 어떤 애들인 거야? x제곱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값이 무한대만큼 차이가 난다.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논리로 진행되는 게 x가 무한대로 가는 컨셉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2번을 좀 바로 볼게요. 자, 2번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똑같이 가. 자, 분모에는 4x제곱만 보면 되죠. 다른 나머지 건 안 봐도 된다, 그죠? 분자는 2x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또 생긴다. 봐봐. 이 둘만 째려보면 뭔가 이게 약분이 되면서 2x분의 1과 같은 컨셉이 되지. 근데 x가 점점 커져.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요, 점점. 결국 작아지면서 어디에 가까워질까? 0에 가까워지겠죠. 맞나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봐도 x축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볼 수 있단 말이지. 따라서 얘는 그냥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이렇게 분모가 크면 0으로 수렴한다 보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모는 x만 보면 되고요. 분자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얘도 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일단 얘네 둘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그지? 각각 분모 분자에서. 근데 분자를 째려봤더니 루트 x제곱은 루트와 x제곱의 제곱이 날라가면서 뭐로 나와? x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도 x, 얘도 x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어디로 수렴한다고 봐야 돼? 1로 수렴한다고 봐야 되죠. 분모 분자와 똑같이 x 컨셉이니까. 나머지 얘네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지금? 이해되고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극한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요게 너네 그 밑에 220번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요 220번은 별표를 좀 쳐놓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1번을 풀어줄 테니까 2번은 여러분이 또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강의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좀 메모를 하시고 220번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거기 1번에 이런 말이 있어. 리미트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움직이는 이런 모양인데, 자 분모를 보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있고 분자가 x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자 얘하고 얘는 조금 상황이 달라. 얘하고 쟤는 조금 상황이 달라. 뭔 얘기냐면 분자는 어차피 얘가 의미가 있는 항으로 봐야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의미가 큰 놈만 보겠다. 아주 엄청나게 작은 수니까 1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x제곱과 x 중에 누구만 보면 돼? x제곱만 보면 되죠. 근데 봐봐, 루트 x제곱이면 원래는 절대값 x 쓰는 거거든, 무리식 풀 때. 근데 현재 이 x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x라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x 뒤에도 마이너스 x니까 마치 어떤 움직임을 갖는 거야? 분모가 마이너스 2x고 분자가 x인 이런 느낌의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분자가 위에 루트 x제곱이라고 의미가 있는 항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도 원래는 절대값 x라고 빠져야 되거든? 근데 얘는 양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나 얘는 지금 같은 컨셉이지만 x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훅 치고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 쪽에가 마이너스 2x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쪽도 이제 좀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변형돼서 역시 좀 우리가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03번도 동일한 문제니까 같이 계속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1번 좀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리미트 이번에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루트 안에 x제곱 플러스 2x가 있고 뒤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있다. 자, 이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x가 아주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의미가 있는 항만 비교해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x제곱에 비해서 2x가 좀 의미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근데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앞에가 x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x, 즉 양수니까 그냥 x가 될 거거든. 근데 x에서 x를 빼면 뭐가 돼? 0이 된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요. 얘도 어떤 작업을 하는 거야? 분자의 유리화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를 이렇게 곱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은 같이 써볼까요? 리미트 x가 여전히 무한대로 가는 상황 속에서, 자 분자는 너네 제곱이 차지. 여기 루트가 날아갈 거고 x가 제곱되면 x제곱이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분자는 2x만 남고 분모는 여전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가 될 건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모양을 바꿨으니까 x가 의미 있는 항을 찾아보면 이거 버리고 얘가 x, 얘도 x, 여기는 2x. 그럼 분모도 2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봐야 돼?
1로 이렇게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자, 경아야, 이 되고 있니? 어디? 되고 있어? 자, 그 다음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 이렇게 되어 있고 n이 x죠. x가 무한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랬을 때 2x 3승하고 사실은 이건 뒤에는 볼 필요가 없다. 왜 그래? 얘가 의미가 가장 있는 항이라고 봐야 되잖아. 근데 얘가 분수도 아니고 그냥 이거 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죠. 그럼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돼. 그냥. 계속 커지면 같이 커진다는 거지 그냥.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 앞에 붙어 있고요. 자, x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자, 주어진 식은요. x가 0으로 갈 때 자, 요거를 우리가 특히 요 괄호에 있는 애를 좀 통분한다고 볼까요? 그럼 x분의 1은 놔두시고 얘가 x-1분의 1 플러스 x-1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럼 요거 풀마일이 날라가지? 요쪽에는 x하고 요쪽에는 x하고 또 날라가죠. 최종적으로. 그럼 남는 애가 누구만 남는 거야? 이쪽에 x-1분의 1만 남아주는 거죠. 근데 x가 0으로 간대잖아요. 그럼 분모가 어디로 움직이겠어? 그냥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로 움직이겠죠? 그러니 얘도 어디로 수렴할 거다?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거다. 요게 개념 익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에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문항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를 좀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요쪽은요. 개념 익힘 4번 쪽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했잖아. 근데 거꾸로 극한값을 알려주고 다른 애의 값을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어떤 이러한 패턴의 지금 문제인데요. 개념 익힘 4번. 자, 이제 문제를 선생님이 쭉쭉쭉 풀고 있으니까 좀 잘 하셔야 되겠죠? 1번입니다. 개념 익힘 04번의 1번은 A, B를 찾으라는데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더니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3으로 수렴했다 그랬어. 자, 이거 굉장히 잘 집중해서 봐야 돼. 각기사 뭐든. 자, 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거 x가 마이너스 1로 보내라 그러면 일단 그냥 집어넣는 기본적인 컨셉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어디로 갔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0분의 만약에 얘가 1로 움직였다고 해봐. 0분의 1. 그럼 그건 3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3으로 수렴했잖아. 무슨 뜻일까? 분자 쪽에 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인수로 가져서 그 x 플러스 1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약분됐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봐봐. x 플러스 1은 분모에 놔두고 분자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얘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얘가 x제곱이니까 x 모르니까 그냥 p라고 씁시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분자가. 그러면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분의 0이 되는데 0이라 쓸 수는 없고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지 x가 마이너스 1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0은 0은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약분된다는 얘기. 그럼 남는 게 얘밖에 없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p가 결국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3이 됐다. 그럼 p가 얼마야? 자, 그 말은 저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분자가 결국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의 곱이다 이 말이잖아. 그럼 다시 전개하면 a가 얼마야? b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정계수를 또 결정할 수 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분모가 x-1이 있고요. 분자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얘가 3분의 1이라는 값으로 수렴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네. 아, 2분의 1이군요. 자, 얘도 x에다 그냥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어때? 또 분모가 0으로 움직이죠. 근데 주어진 식의 값은 2분의 1로 수렴한다고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하고 비슷한 컨셉. 근데 얘는 지금 x-1이 인수분해가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얘는 분쇄 성질을 이용해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분자의 유리화. 자 그러면 x-1에다가 루트 원래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를 곱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러면 분모는 x-1이 그대로 붙어있고 분자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제 분자 쪽에 정리하면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렇게 남죠?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우리가 x에다 1을 넣었더니 분모가 0으로 갔잖아. 자 이걸 분모에다가 우리가 x에다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얘가 0으로 갔잖아. 그러면 이런 인수를 가졌다는 뜻은 분자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도 얘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뜻이었어? 0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었어. 자 그 말, 여기다가 1을 넣어서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야? 0으로 가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그 말을 우리가 좀 첨가하면 x에다 1을 넣어서 1 플러스 a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b를 한 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죠. 즉 b가 얼마야? 루트 1 플러스 a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요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b제곱은 얼마야? 1 플러스 a지야. 그래서 b제곱을 빼면 이게 날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a가. 그러니까 얘가 분모에는 x-1이 있는 상태에서 분자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가 여전히 있는데 분모에 얘가 결국은 정리되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네들 약분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 남는 게 누구만 남겠어? x 플러스 1만 남는 거야. 자 거기에다가 누구를 다시 넣어? 1을 넣는 거야. 그럼 분모는 1 플러스 a의 루트 플러스 b 분의 분자는 여기다 1을 넣는 거니까 그냥 2. 그게 얼마다? 결국은 2분의 1이다. 그럼 분모에 있는 애가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인데 얘네 둘이 서로 똑같은 애 아니야? 그러니까 b가 얼마란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가 2가 되면 a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또한 미정계수 a, b를 결정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패턴이 살짝 좀 바뀝니다. 패턴이 좀 바뀌고 일단 오늘 여기서 진도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